매수의 기술, 매도의 예술, 어떻게 주식을 잘 팔 수 있고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관한 얘기를 공부하죠. 자, 매수는 쉽지 않습니다. 매수는. 근데 그 기술적인 영역, 기술이 있으면 할 수 있고요. 매도는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얘를 사실 데일리로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PPT로 만들 시간은 없었고요. 얘를 PDF로 변환시켜 왔는데 PDF를 전체 화면으로 노는 게 있었는데 좀 더 확대하죠. 그나마 뭘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자, 윌리엄 오닐이라고요. 윌리엄 오닐이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가치 투자자의 책들을 제가 다른 곳에서는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전설적인 트레이더들, 꿈꾸는 트레이더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윌리엄 오닐도 캔슬림 투자 원칙이라고 해갖고 아주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는지를 얘기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내용 중에서 오늘 골라왔는데, 자, 주식을 언제 사지? 어떤 기업에 대해서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 장난하냐, 주식 사러 가래, 언제 사지? 얘기할 때 먼저 기업을 보기 전에 시장 전체의 방향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시장이 상승세일 때 들어가야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시장은 하락을 이미 타가지고 주구장창 빠지는데 거기서 이 종목은 내 종목은 괜찮을 거야, 이 종목은 괜찮대 해봐야 큰 상승을 먹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사고 팔지가 고민이라면 먼저 시장의 방향성을 봐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했느냐? 매일매일 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를 하라는 거고요.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려면 종합주가지수를 봐서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고 추적하고요. 그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 어느새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읽느냐? 시장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다른 전문가들이 시장이 이렇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이런 그 얘기도 많이 해주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의존하겠지만 답은 시장이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읽는 최선의 방법은 주요 지수 변화와 거래량 증감을 보라는, 거래량 굉장히 중요하죠. 거래량. 매우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주가, 유명한 증시 경험 가운데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 주가가 그림자야. 거래량이 실체다. 그만큼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주가와 거래량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제가 여기서 일반적인 것만 오늘 좀 예측해놨는데 이거 공부를 굉장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게 좋은 신호입니다. 주가는 뻥 뛰었는데 거래가 안 늘어나. 그러면 별로입니다. 상승의 그 신뢰를 갖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걸 한번 볼까요? 일단은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늘어나야지만 이게 의미 있는 그런 상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보면 일봉으로 여기서 보면 삼성전자가 별로 재미없을 때보다 거래가 늘어나는 구간들, 거래가 이전이랑 같이 늘어나는 구간들, 최근에 거래가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거래가 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게 제대로 앞뒤 박자가 좀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래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는가, 이거를 확인을 하라는 거고요. 그런데 거래량 지금처럼 좋아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가 갑자기 거래는 늘어나는데 주가 상승은 약해진다. 그러면 고점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도, 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하락해. 하락하면 기분 좋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뭘 봐야 되는지 거래량을 봐야 되는 겁니다. 주가가 밀렸는데 거래가 많지 않아. 괜찮네. 견디는 거죠. 주가가 밀리면서 거래가 왕창 음봉해서 거래가 대량 거래와 함께 주가 음봉이 나면 걔는 징후가 안 좋은 거죠. 거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을 읽을 때는 지수와 함께 거래량을 보라는 거고요.
사이클을 이해라, 사이클. 네. 시장의 방향성을 파악하려면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사이클이 한 차례 순환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그러니까 주가는 경기와 함께 가잖아요. 경기가 꺾어져가지고 막 죽쓰고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시차는 있지요. 주가가 경기보다 앞서간다고 하잖아요. 보통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하니까 경기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나 말냐 이럴 때 이미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클을 이해하라. 우리나라는 경기 순환 주기가 이 상승 주기가 한 40개월, 한 3년, 한 3개월, 3년, 6개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란 게 사이클 타잖아요. 그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하락 주기가 한 20개월, 23개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경기가 2년 반, 3년 좋았다가 다시 경기가 좀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 조정받는 게 한 1년 반. 이게 되게 사이클이 한 5년 정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은 다를 수도 있죠. 이런 순환 주기를 알고 대응하라. 지금은 우리가 이미 경기가 사실은 코로나 오기 전에도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아서 사실은 꺾여나가고 있는 국면인데 코로나가 오히려 그 바닥을 만드는 그런 주기죠. 사이클을 이해하라는 거고요. 자, 큰 돈은 강세장의 첫 해와 두 번째 얻어진다. 이때를 노려서 투자를 잘해라는 거예요. 강세장이 시작되면 처음 1, 2년의 투자 수익을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이 시점에 맞춰서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예,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락장으로 돌아설 때 버티지 말고 스스로를 보호하라. 강세 시장에서 얻은 이익은 가능하면 장 좋을 때, 날이 화창할 때 화창한 봄날림, 봄처럼 명숙님 화창한 봄날, 화창한 봄날처럼 장이 좋을 때 현금화 해두라는 거 이분이. 그러니까 장 좋을 때 충분히 현금화를 해둬서 약세장이 닫히더라도 자산이 크게 손해 가지 않고 다음 장을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정점에 달했다는 신호를 처음 몇 차례 징후를 보게 되면 절대 머뭇거리지 말아라. 시장이 추세적으로 약세로 돌아서기 전에 가서 신속하게 팔아라. 주식시장이 주요 지수가 천장을 치고 내리막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면 즉시 가지고 있는 주식의 25% 정도를 매도해서 현금화하라. 즉각시장에서 빠져나와라. 이럴 때 팔 때는 매수호가, 매도호가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매매할 때 그 매수호가, 매도호가가 있지 않습니까? 매도호가에 팔고 매수호가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호가보다 팔고 싶으면 호가 윗단에 몇 단에 하고 사고 싶으면 호가 밑단에 한 최소한 3단계, 5단계 아래다가 넣어놓거든요. 출렁출렁하니까 팔리고 사는데 윌리엄 오닐 같은 큰 돈 이번 유명한 트레이더는 야 추세가 꺾였어? 그럴 때는 조금 더 비싸게 팔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그냥 바로 호가에라도 적은 호가에 연연하지 말고 매도를 해서 현금을 보유하라는 겁니다. 신용을 받아서 주식을 샀다면 더더욱 번개처럼 빠른 행동이 필요하다. 증권 보유 주식의 절반을 증권회사로부터 신용을 받아서 매수한 것이라면 주가가 20%만 하락해도 투자 원금의 40%를 날린다. 50% 주가 하락하면 0이 된다. 완전 퇴출이 된다는 거죠. 자, 언제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 주식을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시장이 하락 추세를 가면 팔 준비를 하려는 겁니다. 원론적인 것 같지만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종목으로 들어가라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윌리엄 오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익폭과 손실폭의 비율을 3대1로 해라. 3대1로 해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매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손절을 해야 된다. 손절만이 살 길이다.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손절은 손실이 나면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익이 나면 어떻게 돼? 이익이 나면 무한대로 가져가라.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올라가는 걸 계속 끝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는데 윌리엄 오닐은 손절폭을 정한 것처럼 상승폭도 언제 매도할지를 정하라고 합니다. 정하라고.
그 이유는 자기가 미국 주식시장을 뭐 몇십 년의 과정을 연구해 봤더니만 아무리 세게 가는 주도주라도 주도주로서 강한 상승이 붙어갖고 2배, 3배가 가더라도 그게 2배 계속해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큰 상승이 있으면 주도주를 형성한 이후에 우리가 주도주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꺾이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쇼킹한 거는 이분이 미국 주시장의 얘기를 자기가 분석한 겁니다. 강세장에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2배 혹은 3배 이상 달했던 시장의 주도주가 고점을 치고 나게 되면 평균 얼마 하락하느냐? 72%는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하락할까?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OCI, 동철이 한번 보면 그런 게 이해가 됩니다. 동양제철화학이라고 옛날에 전설적인 종목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예, 전설적인 이 종목. 예, 여기서 엄청난 추세 상승이 있었죠. 2007년에 이때 얼마입니까? 57,000원에서 40만 원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왕창 눌렀다가 17만 원에서 60만 원이 갔습니다. 60만 원. 네. 이때는 뭐 이게 정말 동철, 동양제철화학, 동철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지금의 OCI로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완전 시장의 주도주였죠. 주도주였는데 얘도 이 시세가 끝나고 나면 대략 얼마일까요? 한 1년 반 정도의 시세가 끝나고 나면 하락하기 시작해서 투자자들 심리가 싸늘하게 식으면 상승한 거에 한 70% 이 정도까지 하락한다는 거예요. 예. 얘는 뭐 더 밀렸네요. 더 밀렸어. 그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시장의 역사들을 공부해 보니까 주도주라고 해서 마냥 붙들고 가면 안 된다. 주도주도 결국은 꺾이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 가실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종목을 매우 잘 골라서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게 이제 실현되지 않은 수익입니다. 계좌에 친구한테 혹은 부인한테 남편한테 나 얼마 벌었다 오늘 얼마 벌었다 계좌에 밥 사줄까? 네. 그래서 밥 사줍니다. 오늘 내가 예를 들면 300만 원 투자하시는 분인데 오늘 30만 원 벌었다. 밥 사줄까? 그래서 10만 원어치 돈 씁니다. 근데 그게 돈 찾은 게 아니거든요. 계좌상의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거든요. 돈을 찾아야 이익이 되는 건데 그렇게 즐기고 숫자로 좋아하다가 주가 매도 시기를 놓치면 수익을 다 반납하거나 손실을 보고 팔기도 한다. 그런 경험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거의 모든 투자자에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 이런 치명적인 손실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 단 한 가지 방법은 주가가 상승하고 오르고 있을 때 매도해서 이익을 챙기고, 네. 주가가 신통치 않게 움직이다가 우리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비리비리 하다가 하락하면 손실을 감행하고 손절매를 단행하라는 거예요. 손절매를 단행하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절을 해야 되고 아까 목표치를 정하라는데 얼마를 정하라고 했냐? 윌리엄 오닐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초 매수 단가보다 주가가 20에서 25% 정도 상승하면 팔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 매수 단가보다 7에서 8% 이상 떨어지기 전에 손절매하라.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손절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손절매 기준이 얼마나 다 다릅니다. 보통은 한 10% 정도 손절하는 분들이 많고요. 7% 하는 사람도 짧게 2에서 3%로 손실을 잘라내는 분도 있습니다. 15%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윌리엄 오닐은 손절매 기준을 7에서 8% 정도 잡으라고 얘기했고요. 거기서 끝나면 윌리엄 오닐의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손절매 기준만 얘기하면 팔아야 될 구간을 정했다는 겁니다. 자, 7, 8%에서 손실을 끊어내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20에서 25% 정도 되면 팔아라. 그러면 이익을 실현하는 매도 가격 목표가 손절매를 이루어내는 손실폭의 3배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손절매를 7, 8%에서 한다. 7%의 3배면 21%죠. 그러니까 손절 7, 8이 중요한 게 아니라 7, 8% 손절매의 기준을 잡고 그거보다 한 3배 정도의 기준에 위에 상승해서 차익 실현하는 가격을 잡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박수 한번 치죠. 자, 그러면 좋다.
왜 그게 이 3배를 잡는 거냐? 그런 궁금증이 당근 나타나잖아요. 당근. 그죠? 예. 이익폭과 손실폭의 비율을 3대1로 정하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익폭과 손실폭의 비율을 3대1로 유지하게 되면 당신이 매수한 주식의 30%만 예상대로 움직이면 승률이 30%만 되면 나머지 70%를 틀린다고 해도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는다. 예. 정말일까? 예를 책에 들고 있습니다. 자, $5,000를 투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5,000를 투자했어요. 첫 번째 거래를 멋지게 했는데 주당 50달러에 50달러 하는 주식을 100주 샀습니다. $5,000어치를 예, 한꺼번에 샀습니다. 뭐 인생 뭐 있어? 사나이 가슴에 다 사. 예, 왕창 사. 주가가 7% 하락했습니다. $350 미쳤죠? 그래서 7% 하락했으니까 윌리엄 오닐이 얘기한 것처럼 예, 또 손절 예, 해서 4,650달러가 됐습니다. 첫 번째 거래에서 7% 손절. 자, 이번엔 잘해봐야지. 나머지 있는 4,650달러를 가지고 다시 고가격에 맞는 주식을 100주를 샀습니다. 4,650달러인데. 아니, 이놈의 제가 방송에서 욕 잘 안 하는데, 이놈의 썩을 놈은 주식이 또 빠지네? 7% 또 하락했어. 네, $326 손해봤어. 그러면 7% 나왔으니까 칼같이 손절했어요. 그러면 원금이 얼마 되느냐? $4,300가 남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거래. 여기서 포기하고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집에 가면 안 되고요. 예. 절치부심해서. 세 번째 거래를 해서 $4,320를 고가격에 100주를 매수했는데 요번에 20%가 상승했다. 그러면 $833를 수익을 봐서 20% 오른 가격에 팔면 이익 실현하면 $5,189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 거래했는데 두 번 7% 손실을 봐서 가슴 시리게 손절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20% 수익 나면 $5,189. 물론 세금 내야죠. 수수료 내야죠. 이런 거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본전 수준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는 승률이 3할 3푼 3리였습니다. 30% 정도. 야구에서 3할 타자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투자에도 승률이 그 정도면 잘하는 거죠. 승률을 50%로 끌어올렸다면 $5,000를 투자해서 세 번 거래, $5,000 투자했는데 처음에 7% 손실 봤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 상승했어. 다시 세 번째 거래했는데 또 7% 손실했어. 네 번째 다시 20% 상승했어. 이거는 그러니까 승률이 두 번이잖아요. 그죠? 네 번 투자한 가운데 두 번은 손실 봐서 7% 잘라내고 두 번 20% 오르면 원금이 $5,000가 얼마 되느냐? $6,229가 된다. 24% 정도의 세금 수수료 제외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렵겠지만 만약에 승률을 100%로 끌어올린다면 25% 세 번 수익 나면 복리로 90%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윌리엄 오닐은 자기가 이 원칙을 지켜서 투자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상승폭과 하락폭의 3대1의 원칙. 잘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좀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정말로 너무 약세장이야. 투자를 하게 되는데 시장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익을 올리기가 어렵다면 손절매와 이익 실현 기준치를 낮추고 투자 비중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서 아까 7에서 8%의 손절을 지금 장이 뭐 빠지는데 뭐 3에서 5%로 손절 라인을 잡아. 그러면 그거의 3배인 이익 실현 구간은 10에서 15%로 잡으라는 거죠. 3대1의 원칙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투자에서 매매에서 살아남고 장기적으로 잃더라도 이런 거를 잘라내고 수익을 내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익폭과 손실폭의 비율을 3대1로 정하라. 예. 여러분들은 4대1로 정하고 2대1로 정하도 됩니다. 하다 보면 그렇죠. 원칙을 알기까지. 근데 투자의 매매의 대가 윌리엄 오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끝나기 전에 잠깐만, just a moment. 네. 자, 문제는 처음에, 손절하라고요. 맞아. 손절만이 살 길이다. 처음에 매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7% 손절했어요. 예. 손절했더니만, 정말 조금 더 밀려. 잘했는가 보다 한데, 그 다음에 곧바로 돌아서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다시 매수 가격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때는 완전히 멘붕이 옵니다. 헐. 후회야 자책 내가 왜 팔았을까? 아이고 그놈의 책만 안 봤어도 내가
7%, 8%, 조금만 견뎠으면, 10%까지만 견뎠으면 괜찮았잖아. 다 보고 하는 거죠. 지나고 다 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집을 산 다음에 집에 화재보험을 듭니다. 우리나라는 집에 화재보험을 잘 안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 화재보험을 다 들더라고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 산 다음에 자동차 보험을 듭니까 안 듭니까? 다 듭니다. 왜냐? 의무니까. 그런데 보험을 들고 나서 집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괜히 보험 들었네 이거. 내가 미친 짓 해서. 나는 왜 그랬을까?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자동차 사고 1년 동안 하나도 안 났어 집에서. 망했다 여보. 자동차 보험 들었는데 사고가 1년 동안 하나도 안 냈어. 아이고 망했네. 그 돈 날렸네. 그러시는 분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7%든 뭐 앞서 3%든 손절매는 보험이라고 생각해라. 네. 7% 떨어졌던 주식이 상승해서 전환해서 20% 오를 수도 있다. 그런 일도 가끔 일어난다. 그렇지만 이 7%의 손실은 70%의 손실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들을 차단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라. 윌리엄 오닐의 3대 1의 법칙, 이익과 손실폭을 3대 1로 정하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가운데 그 유용할 만한 얘기들을 제가 계속 골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얘기를 하고 계셨겠죠. 그거 맞아요라는 얘기도 있고,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도 있고, 제 경우에는 또 안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또,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투자는 길을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이 사람이 찾은 길이 나하고 똑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만의 길을 찾는 건데,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밥 먹고 해서 성공한 투자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귀 담아 보고 해보는 거죠. 네,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네.